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BMW 노이어 컬러스의 새로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이제 발표가 됐고 실차가 드디어 이제 출시 직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사전 계약 시작했다 그러죠. iX3라는 모델로 한참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작년부터 독일 현지에서 이미 발표를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실차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출고가 될 겁니다라고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니까 곧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전 예약 성과도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스펙도 잘 뽑혔습니다. 일단 출력은 345kW, 그러니까 462마력 정도니까 부족함 없어요. 제로백 4.9초. 뭐 이런 단순 성능은 원래 그 이전에 내연차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들도 BMW가 잘 뽑았는데 전용 전기차의 장점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800V 시스템이에요. 800V 시스템으로 충전 속도를 400kW 최대 여기까지 지원을 하니까 10에서 20%까지 20분. EGMP는 350kW인데도 18분 더 짧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배터리 용량이 iX3에 108.7kWh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9에 들어가는 용량이 지금 이 iX3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전장이 4.785. 이 정도면은 컴팩트 SUV 정도, 아이오닉 5보다 약간 큰 정도니까 중형에 못 미치는 컴팩트 SUV 중에서는 좀 사이즈가 큰 편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크지 않은 차에 배터리를 진짜 엄청나게 때려 넣었어요. WLTP 기준으로 804km니까 환경부 기준으로 하면 대략 30% 정도를 덜어내면 비슷한 주행거리가 환경부로 도출이 되니까 한 500 중반에서 600 사이. 예, 배터리 용량을 감안을 하더라도 뭐 괜찮은 편입니다.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가 이제 84kWh 용량이니까 여기에 대략 24kWh의 용량이 더 들어간 걸 감안하면 뭐 주행거리는 뭐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오히려 뭐 약간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뭐 주행거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행거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PH 시스템의 개혁을 가져왔다. 그전에는 전기모터, 인버터, 감속기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 설계를 했는데 요걸 EGMP처럼 인테그레이티드 통합형으로 만들고 최대한 작게 해서 폼팩터를 최소화시켰다. 그리고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전비를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생제동을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그 수치를 알려주지는 않는데 그 회생제동을 드디어 이제 독일 제조사들도 이걸 통해서 일상 적용에서의 브레이크를 거의 98%까지도 회생제동으로 커버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EGMP 수준의 회생제동에 도달한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속도가 400kW로 EGMP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108.7kWh 이 용량 큰 배터리를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20분. EGMP보다 약간 빠른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비슷하거나 뭐 약간 빠른 정도?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10분 충전하게 되면 막 345를 간다는데 이건 WLTP 기준이니까 요건 이제 환경부 기준으로 다시 환산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이제 통합 OS를 얹고 요게 LLM AI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업데이트를 OTA로 한다고 하니까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제 퀄컴과 함께 레벨2 플러스 지금 BMW에서도 그걸 상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거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iX3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여기까지만 보면 오 그래 좋아 BMW가 이 정도면은 그래 과거에 2013년부터 i3를 기반으로 전기차 멱살 잡고 끌고 가려고 했던 그 관록이 나오는구나. i3는 저렴한 대중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대가 카본이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번쩍 들 수도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정말 독창적인 디자인에 또 뒤에 문이 좀 작긴 하지만 수어사이드 형태로 해서 양쪽으로 열리는 뭐 이런 것도 독특했고요. i8은 순수 전기차에 해당하지 않지만 결국은 이제 i8도 전기차로 발전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모델이었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i 전략을 엎어버렸어요. 혼다가 최근에 전기차 전략 없듯이. 그러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모델 3 이게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전기차 시대로 전환을 하면서 BMW가 부랴부랴 다시 전기차 전략을 가지고 나왔는데, 내연차를 기반으로 이제 전기차 전략을 펼치다가 그걸로는 대응이 안 되죠. 그래서 경쟁력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전기차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스펙적인 부분에 있어서 독일 자동차의 과거의 그 기술적인 장점 이런 것들이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어우러져 있어야 된다. 저희가 계속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BMW도 해본 가락이 있으니까 그래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전열을 가다 놓고 노이어 클래스를 내놨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 뭐 나쁘지 않네, 괜찮네. 그런데 이제 2021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선보였던 EGMP와 비교를 하면 일부분 앞서는 부분이 있긴 한데, 통합 OS 뭐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충전 속도 약간 빠르고 뭐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나머지는 다 2021년도 EGMP가 구현했던 기술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게 어때야? 그렇죠. 물론 이제 현대의 EGMP는 내년에 아이오닉 5 신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또 퀀텀 점프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또 2세대 아이오닉 5가 어떤 식으로 등장할지를 또 비교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조사에서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포르쉐 또 BMW 이쪽과는 저를 좀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야 될까, 경계해야 된다고 그럴까,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이어 클래스가 발표가 딱 되면 우리 차도 좀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십시오 하면 좋은데, 저는 좀 껄끄럽죠. 왜냐하면 제조사가 하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소비자들에게 득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얘기입니다. 잘 뽑았는데 뭐가 문제냐, 이 노이어 클래스 IS3에서 뭐가 문제냐면 배터리가 문제. 배터리가 아니 밀도도 20%더 높였다는데 주행거리도 WLTP 기준으로 그래도 804라 그러면 환경부 기준으로 꽤 나올 텐데 뭐가 문제냐. 지금 BMW가 노이어 클래스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이 두 가지 규격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4680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 4680으로 밀도를 높이는 게 지금의 습식 방식으로서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A사 쪽 BMW는 세단에는 469, 그러니까 46은 직경이고요. 80mm, 95mm 이거는 높이에요. 그러니까 80mm, 8cm 높이는 에너지를 충분히 담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4680 원통형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적어도 95mm는 돼야 된다. 근데 요건 세단에 들어가고, 지금 iX3 같은 SUV에는 46120 12cm 높이의 큰 셀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게 몇 개가 들어가냐면 108.7이니까 요거를 이제 내수로 잡고 전체 그로스는 여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요걸 한 5kWh를 더 여분으로 뒀다라고 치면 대략 이제 한 114가 전체 그로스다. 그 중에서 108.7을 쓴다. 그러면 전체 그로스니까 거기에 맞게 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BMW가 사용하고 있는 iX3의 셀을 누가 만들어주냐면 중국에서 EV 배터리를 제작하면서 8위에서 9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EV에너지가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EV에너지 관련해서는 좀 뒤에 또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EV에너지의 46120 셀의 공칭 전압이 3.65V입니다. 에너지가 어느 정도 담겨 있냐면 44A예요. 그럼 계산해 보면 153Wh의 용량이 셀 하나의 용량이거든요. 계산해 보면 114kWh 그로스로 계산을 해야죠. 그러면 114로 계산을 하게 되면 46120 셀이 750개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오닉 9이 110kWh인데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는 넷과 글로스의 차이를 대략 한 3% 정도 두는 걸로 보입니다.
워낙에 BMS에 대한 특허도 많고, 그리고 또 마진을 크게 두지 않아도 열 관리라든지 또 안전성 관리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대는 그 갭을 많이 두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한 3% 줬다고 하면 비슷하게 114 용량이 맞아 떨어지죠. 아이오닉 9에는 2603 셀이 들어가는데, 왜 2603 셀이냐면 하나에 담겨져 있는 에너지 셀 용량이 60.3Ah 입니다. 그리고 파우치 셀의 공증 전압이 3.7V니까 하나당 222.11Wh의 용량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아이오닉 9의 파우치 셀이 510개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47%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테슬라의 2170보다 훨씬 더 적고 4680보다도 4680으로 그 정도 용량을 계산하려면 1000개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였다고 하는 게 뭐냐면 사이즈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BMW가 얘기하는 에너지 밀도를 높였다가 물리적인 사이즈를 늘려서 에너지를 담았다는 거니까, 밀도를 높였다가 아니라 사이즈, 셀의 사이즈를 키웠다. 이게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750개의 셀을 갖추고 있으니까 사실 510개 대 750개면 대략 뭐 47% 차이가 나긴 하지만, BMS에서 셀 레벨링을 하거나 뭐 화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안정성을 모니터링해서 관리하는데 크게 원통형 셀이라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BMS A079 같은 그런 결함 사태를 걱정할 만한 셀의 수는 아니라고 볼 수는 있어요. 관리 측면에서는 가장 원통형 46 시리즈, 직경 46mm의 원통형 셀로서는 가장 에너지를 담기가 좋은 형태의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길이가 12cm로 길어져 버리니까 모듈 팩으로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모듈로용을 구성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용량이 또 줄어드니까 모듈을 사용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셀 투 팩이냐? 또 그것도 아니래요. 오픈 형태의 셀 투 바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원통형 배터리, 원통형 셀이죠. 셀은 구조체로 사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 캔 구조니까 굳이 모듈 팩이 없어도 차체의 일부가 돼서 강성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셀만 집어넣기에는 아무래도 팩이 있는 상태보다는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또 화재가 나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탑승자 위쪽으로 해서 불이 번지는, 실내로 화재가 유입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형태의 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셀 투 바디인데 셀 투 팩과 셀 투 바디의 중간 형태다. 그러니까 팩인데 밀봉된 팩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 예상으로는 실내 위쪽으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이 화염이 뚫고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쪽 부분으로 이제 팩 비슷한 그런 안전 가드가 되어 있고, 아랫부분은 이제 차체와 일체화된 그런 형태의 오픈 형태의 실투 바디, 이런 구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개수라든지 하나의 셀이 담고 있는 에너지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4680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현실에 맞게 원통형 셀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원통형 셀 46mm의 직경을 가지고 있는 이 원통형 셀은 파우치도 그렇고 각형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원통형 셀에는 건식 공정이 꼭 필요합니다. 건식 공정이 들어가야 직경을 키우고 높이를 높인 120이든 이 구조에서 최대 효율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이래야 경제성, 그리고 또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 효율성, 수율, 이런 것들을 도달하기가 좋은데, 지금 건식 공정이 아직 적용이 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6120의 새로운 규격의 셀이라고 해도 이게 4680이나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 투입된 게 아닙니다. 사이즈만 바꿔서 용량만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를 높였다라고 하는 건 이건 안 맞는 얘기죠. 밀도를 높이는 건 이런 거예요. 이 556이 55.6 암페어 아워 셀로서 NCM811 공정이었거든요. 그걸
NCM9 공정에 해당하는 E603 사이즈 똑같이 하고 개수도 똑같이 했는데 용량이 늘어났어요. 이게 밀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BMW가 원통형 셀 46 직경의 원통형 셀의 밀도를 높였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근데 사실 요거는 뭐 그럴 수 있어. 그냥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용량도 확대됐으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정말 문제는 아니 이걸 정 개발을 해서 얻는데 하필이면 왜 이브 에너지일까? 이브 에너지가 2001년도에 설립되긴 했는데 처음에는 1차 전지를 주로 만들다가 이브 에너지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ESS용 LFP를 생산하면서부터예요. 그것도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ESS 시장의 세계 2위라고 하는데 1인 CATL보다 이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ESS 시장이 전기차의 5분의 1도 안 되는데 그 5분의 1도 안 되는 시장에서조차 2위라고 하지만 점유율이 1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ESS LFP에서도 미비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고, 문제는 EV에서의 영향력인데 EV용 3원계 셀 점유율이 2%에서 2.5% 사이에요. 그러니까 8위에서 9위 그룹입니다. 어디랑 지금 비슷하잖아요. 얼마 전에 청라에서 불렸던 파라시스 에너지의 점유율이 한 1.5에서 2% 사이고 9위에서 10위에서 놀던. 그러니까 EV 에너지가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46120은 처음 선보이는 규격인데다가 사실 테슬라에서도 뭐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많긴 한데 원통형을 가장 잘 다루고 그걸 통해서 BMS 기술이 가장 성숙한 기업이 사실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아무도 18650으로 배터리 그걸 가지고 전기차 만들 생각을 하지 않을 때 과감하게 전기차에 뛰어들었고, 최초로 화재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깨닫고 거기에 정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던, 그리고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2170으로 2170 가지고도 힘드니까 4680으로 자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었던 그런 제조사였는데도 어떻습니까? 지금 2170의 A079, BMS A079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홍역을 앓고 있으며, 그 다음에 4680도 지금 습식에서 건식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사이즈만 키우면 뭐하냐, 밀도도 그대로고, 오히려 밀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SOH에서 이거 오히려 더 문제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지금 어려워하는 이 4680, 46mm 직경의 대형 셀, 원통형 셀 이거를 이제 처음 선보이는 규격인 46120으로 선보이면서 CATL이나 뭐 K배터리도 아닌 EV에너지, 정말 EV의 3원계 셀 분야에서는 아이고 8, 9이면은 아유. 근데 왜 BMW가 도대체 전용 플랫폼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EGMP와 비슷하거나 좀 더 좋은 그런 완성도를 구현해 놓고 또 소프트웨어까지도 통합 OS로 정말 신경 많이 써놓은 이 노이어 클래스에 왜 중국 배터리 가운데서도 EV 에너지의 그 셀로 불안감을 주는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이렇다 할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았고 문제점이 뭔지도 부각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EV 에너지가 EV 시장에서 영향력이 없고 새로운 규격의 원통형 셀, 그것도 건식도 아닌 습식 기존 기술을 가져다가 얼마나 수율을 도달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실차에 실었을 때 지금 가장 염려가 되는 게 이제 SOH 이 부분이에요. BMW가 보증을 하니까 물론 처음에는 WLTP 기준으로 804km, 또 환경부 기준으로 500 중반 그 이상이 처음에는 나올 수 있겠으나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SOH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그리고 BMSA 079와 같은 문제가 뭐 배터리 개수상 750개 정도면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원통형 셀에서 그런 전적이 있으니까 테슬라보다도 경험이 일천한 EV 에너지가 중국 내에서도 전기차 셀로는 진짜 존재가 미비한 이런 제조사에서 제작을 한 그 셀이 아무런 문제 없이 신뢰나 또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의구심이 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켜봐야 된다, 이거는. 배터리가 지금 BMW 같은 경우에는 이게 8천 중반이니까 한 9천 상위 모델은 이제 9천 좀 넘어가잖아요. 그럼 뭐 편안하게 이제 9천이라고 잡고 BMW는 이제 부품 이게 단가가 높게 매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BMW에서 또 용량도 크고 하니까 뭐 배터리 팩을 교체한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로 하면 4,5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 높고 또 프리미엄 브랜드인 BMW의 전기차를 사면서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도 4천만 원 이상의 전기차를 손에 넣는데 그 전기차의 그 큰 비중의 배터리셀을 지금 모든 제조사들이 최초로 사용하는 46120이라는 새로운 규격도 사실은 확실히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신중감을 요하는 부분인데 그 셀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가 8292 EV 배터리 셀을 만드는 그 시장에서 그 정도의 영향력밖에 갖추지 못한 EV 에너지에서 공급한다 그러면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가 어차피 보장하는 거니까 뭐 기간 내에 또 배터리 보증 기간 기니까 뭐 문제 생기면 알아서 교환해 주겠지. 뭔 상관이야. BMW 연구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왜 네가 걱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이런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8천, 9천, 뭐 1억 이 정도의 전기차를 구입을 해서 타고 다니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레벨 2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레벨 3 이게 들락말락하는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레벨 2 플러스도 상용화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차가 나와버리면 과연 OTA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보조든 아니면 레벨 3든 이용하는데 문제가 정말 없을 것인지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기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배터리의 품질,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뭐 화재라든지 파라시스 에너지와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테슬라처럼 뭐 불량으로 인해서 교체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교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서 차를 방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멋모르고 이용을 했는데 자꾸 주행거리가 줄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한 3년 정도 탔는데 SOH가 막 예상보다 확실하게 떨어져가지고 상품 가치가 자기도 모르게 하락을 하는 뭐 이런 문제가 생길지 아직은 모르니까 정말 믿을 만한 뭐 K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뭐 건식 공정이 최초로 적용이 돼서 진짜 이건 혁신입니다라고 해서 야 그러면 진짜 배터리 이거는 믿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감을 갖줘도 되겠다 뭐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일단 의심부터 한번 해보고 신중해져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8천 중반, 9천 지출을 해야 되니까 이거 결정 잘못했다가는 정말 만족하면서 5년, 10년 탈 수도 있지만 이게 문제를 조금이라도 일으킬 것 같으면 진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애물단지 되는 것도 이거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전기차 플랫폼으로, 전용 플랫폼으로 외부에서 보이는 스펙은 꽤 괜찮아 보이고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있으나 전기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배터리 부분에서 제작사도 아직은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런 신뢰를 돈독하게 보여주지 못했던 제조사가 46120이라는 새로운 규격을 적용을 한 것도 정말 애매한 상황이고 또 건식 공정에 대한 얘기가 지금 빠르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습식 공정을 통해서 사이즈만 늘린 밀도를 높인 게 아닌 이거 밀도 높였다고 하면 진짜 잘못된 얘기예요. 사이즈만 늘려서 용량으로 때려 넣어서 주행거리를 만들어낸 이 차가 정말 만족도가 높기만 하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면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면서 후회하시는 일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오늘 BMW의 노예 클래스의 1번 타자 iX3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조사가 자꾸 얘기하기 싫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조사가 저를 피하거나 경계를 하거나 하는데 뭐 그런다 할지라도 뭐 임금 증기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뭐 관련해서 업체 쪽에 계신 분들은 좀 노여우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딱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소비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BMW 좋아하시는 분들도 왜 이렇게 부정적인 면만 보냐. 우리가 큰 돈 쓰려면 일단 의심하고 봐야, 그래야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정으로 모든 게 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